근데 지난 시간에 신한 알파리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워낙 꼼꼼히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츠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특별 이익이 생기면 자산관리회사인 신한리츠운용은 특별한 보상으로 매각 차익의 10%, 매각 금액의 1%를 받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가 특별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유자산 매각을 시도하나요? 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임대 수익도 있고 매각 수익도 있다 보니까 매각 차익, 이런 특별 보상의 인센티브 때문에 자산관리회사가 빌딩을 파는 충분한 보상이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하신 분께 반대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리츠가 있고 이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부동산 펀드도 부동산 투자하죠. 그리고 운용사가 위탁을 받아서 또는 설정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운용사에 소속된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부동산 펀드는 운용사에 소속된 펀드 매니저가 아까 이지스 유럽 물류 펀드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유럽의 물류 창고를 투자하러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저의 버스에 탑승하시죠. 그게 탑승을 한 거예요. 자, 리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JR에 소속된 펀드 매니저가 자, 여러분 저희 버스에 탑승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벨기에에 있는 오피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오피스에 투자하는 리츠를 목표 수익률 7%로 배당률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버스에 탑승하세요. 요거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결론 다른 거는 뭐냐면 리츠는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아,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네? 또는 이 운용사가 또는 이 펀드 매니저가 특별히 운용 능력이 좀 좋지가 않네? 왜냐하면 운전을 막 너무 험하게 한다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길을 따라가면 될 텐데 갑자기 지름길로 간다고 막 이렇게 터프한 길을 가기도 하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리츠는 나는 그냥 하차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리츠는 하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부동산 펀드는 하차가 안 돼요. 어떻게 하차할 수 있냐? 이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이걸 내가 5,000원에 투자했는데 지금 주가가 3,000원이에요.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그냥 3,000원에 손실 실현하고 그냥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펀드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개방형 펀드라고 오픈엔디드 펀드가 별도로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복잡하니까 논의에 빼겠습니다. 그러면 설정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운용사와 이 펀드 매니저랑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 원금을 통째로 날리는 거는 중간에 하차가 안 되니까 손실을 일부 보고서라도 하차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펀드 도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 부동산을 열심히 보셔야 할까요? 아니면 이 운용사를 더 열심히 보셔야 될까요? 하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리츠가 여기를 덜 유심히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5,000원이 3,00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펀드인 경우에는 특히 더 이 운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부동산이 좋아서 투자를 한다. 그건 큰 우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하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게 이 펀드 매니저가 오랜 기간 운전을 해온 경력은 있는지, 운전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승객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는지, 결국 그 말은 투자했다가 투자를 날린 경험이 있는지, 투자를 잘해서 이익이 많이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은 성과보수 질문을 하셨는데 왜 제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그 부분은 성과보수는 누구한테 주냐? 이 운용사한테 주는 거죠. 이 운용사한테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운용사한테 주면 이 운용사가 펀드 매니저한테 월급과 보너스 형태로 주기 때문에 보수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어디를 보시냐 하면요. 자산관리 위탁계약이라고 있어요. 그 리츠와 운용사 간에 자산관리를 위탁하면서 보수를 하는 건데, 매입보수, 운용보수, 그 다음에 매각수수료, 성과보수, 매각. 요거 이제 매각 관련한 거고요. 여기는 운용에 대한 기본, 운용에 대한 성과수수료. 그리고 요거 매입할 때. 근데 매입할 때 보시면 대부분 그냥 매입금액의 한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용수수료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1년에 운용자산의 한 0.3%. 매각은 이렇게 쭉 보시면 동일하죠. 매각 금액의 1%. 매각 차익의 15%. 아마 이 숫자 보시고 아까 질문하신 분은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은 매각 차익의 15%, 매각 금액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산 관리를 위탁을 할 때에는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위탁합니다. 자산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운영 기간 중에 자산 관리, 그리고 매각. 그래서 아까 보셨죠? 매입은 매입 금액의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0억이 보수가 될 거고요. 1조를 자산 관리 운영을 한다 그러면 0.3%니까 매년 30억. 요거는 매년입니다. 매각은 두 가지가 있었죠. 매각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1.2조에 팔았다. 한 2천억 정도 이익이 더 나서요. 그러면 곱하기 1% 하면 120억. 그 다음에 성과보수,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성과보수가 2천억이 있죠. 2천억에 곱하기 아까 15%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가 성과보수로 나가는 거죠. 매각 차익의 15%를 운용사한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건 성과보수는 이제 매각 이익이 안 나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42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조는 매입보다 이 운용 보수가 더 크고 운용 보수보다는 이 매각 보수가 더 커요. 그러면 아까 질문에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크기만 보더라도 매각할 때 이 성과 보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은 구조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운영 기간의 자산 관리 보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영 기간 동안에 공실 관리도 잘하고 자산을 깨끗하게 임차인들에게 서비스도 잘해주고 잘 공실이 없이 좋은 빌딩이 돼야 비싸게 팔릴 거잖아요. 관리를 잘 안 했는데 이게 비싸게 팔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운용보수랑 매각보수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른 부분은 매각 시점.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나는 선제적으로 팔아야지. 이런 운용사라면 정말 훌륭한 운용사이겠죠. 그런 펀드 매니저가 파는 상품은 부동산 아마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된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를 통해서 부동산 펀드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 투자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펀드를 살까 말까 할 때 벨기에에 있는 자산, 미국에 있는 자산, 영국에 있는 자산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실패를 안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수수료 구조가 반대로 돼 있는 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매입 보수가 이만큼 크고 운용 보수가 요만하고 매각 보수는 요만한데 뭐 잘하면 이렇게 클 수 있어요. 이런 보수는 뭐냐면 살 때 그냥 성과 보수 받고 그 보너스로 받고 그럼 누가 열심히 관리할까요? 열심히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팔 때 분명히 잘 안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야 제대로 설계된 펀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동산 펀드 투자하라고 누군가 소개를 하시면 꼭 요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매입 수수료가 엄청 크면 일단 꽈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집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